이 이야기는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머리다. 피로 물든 전장 한가운데서 수만의 병사가 서로의 목숨을 노릴 때 단 한 사람,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천하를 움직인 자는 장수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던 그림자 속의 책사였다. 그리고 그 밤, 그의 첫 번째 설계가 시작되었다. 짙은 안개가 산맥을 뒤덮은 새벽이었다. 동쪽 국경을 지키던 작은 성체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전쟁의 북소리가 들려왔다. 천하가 갈라지는 소리였다. 왕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북방의 군벌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반란군이 도시를 하나씩 삼켜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 성벽 위에서 바람을 바라보던 젊은 남자.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름은 하연. 그는 장수가 아니었다. 군대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전장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천하 전체를 내려다보는 눈이었다. 성 아래에는 작은 군영이 있었다. 이곳의 군주는 변방 장수 장무진. 거친 전장에서 살아남은 장수였지만 정치에는 약했고 천하의 흐름을 읽는 눈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강하지만 오래 살 장수는 아니다. 그날 밤, 하연은 처음으로 장무진의 막사로 불려 들어갔다. 횃불이 흔들리는 막사 안. 지도 위에는 붉은 표시가 수없이 찍혀 있었다. 장무진이 낮게 말했다. 북쪽 군벌이 움직인다. 산만이다. 장수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 성의 병력은 겨우 5천. 싸우면 끝이었다. 한 장수가 이를 갈았다. 지금이라도 남쪽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다른 장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끝이다. 저들이 쫓아올 것이다. 막사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하연이 입을 열었다. 싸우지 마십시오. 순간 막사가 조용해졌다. 장무진이 눈을 좁혔다. 뭐라 했나? 하연은 천천히 지도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붉은 표시 하나를 가볍게 두드렸다. 저 산만 대군은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들이 비웃었다. 그럼 뭐냐? 산책이라도 나온 거냐? 하지만 하연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남쪽입니다. 그는 지도의 강을 가리켰다. 이 강을 건너면 천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가 있습니다. 장무진의 눈이 조금 변했다. 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저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막사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무진이 물었다. 그래서? 하연의 눈이 천천히 빛났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장수들이 폭발했다. 미쳤나? 적을 그냥 보내자고. 그러나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대신 그는 지도 위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없애겠습니다. 막사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장무진이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웃었다. 3만 군대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낮게 떨어졌다. 굶주린 3만 군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장무진의 눈이 번쩍였다. 보급로를 끊겠다는 건가?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남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다. 강, 협곡, 숲. 이미 모든 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막사 안에 있던 장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무진은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이 젊은 남자는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횃불이 흔들렸다. 장무진이 천천히 말했다. 좋다. 막사 안의 장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무진은 하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대 말대로 해보지.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틀리면 이 성은 끝이다. 하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날 밤 성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천하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함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책사의 계획이 훗날 수십 개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직 아무도 이름조차 모르는 한 사람의 그림자였다. 새벽이 밝기 전 성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횃불도 절반만 켜져 있었다. 마치 이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벽 뒤편에서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차가운 안개가 들판 위를 기어가듯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에서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방 군벌 위강의 군대.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다. 창과 깃발이 새벽빛 속에서 파도처럼 흔들렸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고 북소리는 천둥처럼 이어졌다. 3만. 숫자만으로도 전장을 압도하는 군세였다. 성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장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걸 그냥 보내자고? 한 장수가 이를 악물었다. 지금이라도 성문을 닫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장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성벽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검은 옷의 책사 하연. 하연은 아무 말 없이 적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잠시 후 북방 군대의 선봉이 성 앞에 멈춰섰다. 말 위에 올라탄 장수가 성을 바라봤다. 그의 갑옷은 검은 철로 덮여 있었고 어깨에는 늑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바로 북방의 군벌 위강이었다. 위강은 성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이상하군. 그의 옆 장수가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위강은 성문을 가리켰다. 저 성, 왜 열려있지? 정찰병이 재빨리 달려왔다. 보고드립니다. 성 안에 병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위강의 눈이 가늘어졌다. 도망쳤다는 말인가? 잠시 생각하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겁쟁이들이군. 그는 창을 들어 앞으로 가리켰다. 지체하지 마라. 우리는 남쪽으로 간다. 3만 대군은 성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수들이 숨을 삼켰다. 적이 정말로 지나가고 있었다. 장무진이 낮게 말했다. 정말 보내는군. 그때였다. 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무진이 돌아봤다. 뭐가 말인가? 하연은 멀어지는 적의 행렬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먼 곳을 향했다. 남쪽 평야까지 가는 데는 열흘.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잠시 멈췄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위강의 군대는 협곡을 지나 남쪽 평야로 빠르게 진군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먼지가 길게 이어졌다. 군대의 규모는 거대했고 보급술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곡물자루, 화살상자, 말사료, 병사들의 식량. 3만 대군을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보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 뒤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숲속, 어둠 속, 그리고 강가의 갈대 사이.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병사들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들은 장무진의 군대였다. 하연의 명령을 받은 비밀 부대였다. 한 병사가 낮게 말했다. 지금이다. 그들은 조용히 보급술의 뒤쪽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한 명이 횃불을 꺼냈다. 순간 불꽃이 튀었다. 말린 곡물 자루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다. 하지만 곧 바람을 타고 번졌다. 순식간이었다. 화염이 수레를 삼켰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뒤쪽에서 비명이 터졌다. 불이다. 보급 수레가 타고 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이미 늦었다. 숲속의 병사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단 한 번이 아니었다. 다음 날 밤, 또 다른 협곡에서 수레가 사라졌다. 그 다음 날, 강을 건너던 보급대가 매복에 걸렸다. 3만 군대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피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며칠 뒤, 위강의 군영. 그의 앞에는 불에 탄 곡물 자루가 놓여 있었다. 장수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보급이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강의 얼굴이 굳었다. 범인이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숲에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장수가 말했다.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위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재밌군.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를 굶기겠다는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남쪽 도시를 바로 점령한다. 곡물은 거기서 가져오면 된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도시가 이미 비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서 검은 옷의 책사 한 사람이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아직 절반도 시작되지 않았다. 남쪽 평야는 천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들판, 넓은 강이 흐르고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곡물로 가득했다. 그래서 위강은 확신하고 있었다. 보급이 끊기면 약탈하면 된다. 3만의 군대는 남쪽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행군이었다. 그러나 사흘 뒤, 그들이 도착한 첫 번째 도시의 성문 앞에서 위강의 말이 멈췄다. 도시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성문은 닫혀 있었지만 성벽 위에는 병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위강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찰병. 잠시 후 병사가 달려왔다. 보고 드립니다. 성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수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도망간 겁니까? 위강이 손을 들어 올렸다. 성문을 부숴라. 거대한 나무 공성추가 움직였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부서졌다. 3만 대군이 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하지만 도시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저항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다. 상점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시장도 비어 있었다. 곡물 창고로 달려간 병사들이 문을 부쉈다. 그러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창고. 바닥에는 곡물을 옮긴 흔적만 남아 있었다.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위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때 또 다른 장수가 달려왔다. 장군, 다른 창고도 비어 있습니다. 마을도 전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떠났습니다. 위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 준비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성문을 열어두었던 그 변방의 성. 그리고 그곳의 지휘관. 장무진.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장무진 같은 장수가 이런 일을 할 리 없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다. 계획된 공백. 누군가가 이 평야 전체를 미리 비워버린 것이었다. 위강의 눈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우리를 굶기려는 거다. 그날 밤, 위강의 군영에서는 긴 회의가 이어졌다. 장수 하나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북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장수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급대가 계속 공격받고 있었다. 곡물은 줄어들고 있었고 말 사료도 부족해지고 있었다. 3만 대군이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위강이 입을 열었다. 계속 남쪽으로 간다. 장수들이 놀랐다. 장군. 위강의 눈이 번뜩였다. 이 정도로 끝날 계획이 아니다. 그는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남쪽. 더 남쪽. 이 평야에는 큰 도시가 하나 더 있다. 청하성. 그는 낮게 말했다. 그곳은 비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정찰병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군영으로 들어왔다. 보고 드립니다. 북쪽 협곡이 무너졌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무슨 말이냐? 정찰병이 외쳤다. 돌을 굴려 협곡 길을 막았습니다. 대규모 산사태입니다. 순간 군영이 술렁였다. 위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다른 길은? 강가의 다리도 불탔습니다. 숲길은 매복이 있습니다. 군영이 조용해졌다. 장수 하나가 낮게 말했다. 포위입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 모든 길이 준비된 겁니다. 위강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굳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전부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문을 닫았다. 위강이 낮게 말했다. 누구냐? 그의 눈이 불처럼 타올랐다. 누가 이 판을 짠 거냐? 그때 멀리 북쪽 안개가 깔린 산 위의 작은 성. 성벽 위에 검은 옷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하연. 그는 조용히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장무진이 말했다. 정말로 포위된 건가?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장무진이 물었다. 또 뭐가 남았지? 하연의 눈이 멀리 남쪽을 바라봤다. 이제 그의 말이 낮게 떨어졌다.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멀리 평야 끝에서 또 다른 깃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강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들어온 이 거대한 평야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며 이제 막 사방에서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평야 위의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끝없이 넓은 들판. 그러나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산만 대군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곡물은 줄어들고 있었다. 말들은 지쳐갔고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이 없었다. 북쪽 협곡은 무너져 있었다. 강가의 다리는 불타 사라졌고 숲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강의 군대는 전진할 수는 있었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마치 거대한 덫 속에 들어온 짐승처럼 군영의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모닥불 주변에서 병사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식량은? 누군가 물었다. 대답이 돌아왔다. 반으로 줄었다. 또 다른 병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3만 군대가 이 평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위강의 막사 안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지도 위에는 붉은 표시가 수없이 찍혀 있었다. 위강이 낮게 말했다. 남쪽으로 간다. 장수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청하성 말입니까? 위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평야에서 가장 큰 도시다. 그는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면 그곳으로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장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라면? 막사 안이 조용해졌다. 위강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함정을 부수면 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새벽 전군 진군. 청하성을 점령한다. 그 명령은 빠르게 군영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새벽 3만 군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가 하늘을 덮었다. 하지만 이번 행군은 처음과 달랐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말들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보급술에는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때였다. 군대의 선봉에서 갑자기 함성이 터졌다. 적이다. 순간 평야의 풀밭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슉!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많은 화살이었다. 병사들이 쓰러졌다. 위강이 외쳤다. 방패. 하지만 화살은 잠시뿐이었다. 잠깐의 공격 후 숲속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쓰러진 병사들 뿐이었다. 위강의 얼굴이 굳었다. 또다. 이 공격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이런 기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짧은 공격, 빠른 철수. 마치 누군가가 조금씩 군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군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고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강은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심리전이었다. 적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저 굶기고 지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3만 군대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처럼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위강이 이를 갈았다. 책사다. 장수들이 고개를 들었다. 위강이 말했다. 이건 장수가 할 싸움이 아니다. 그의 눈이 지도를 노려봤다. 누군가가 뒤에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싸움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 같은 시각 북쪽 산 위의 성벽 위에서 하연이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군대의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다. 장무진이 그의 옆에 섰다. 위강이 청하성으로 가는군.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장무진이 물었다. 거긴 정말 비어있나? 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절반은 비어있습니다. 장무진이 눈을 좁혔다. 절반? 하연의 시선이 남쪽을 향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쪽 산길, 동쪽 숲, 남쪽 강가. 세 방향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장무진이 숨을 삼켰다. 저건
하연이 말했다. 청하성은 미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위강의 군대가 성을 공격하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평야를 가리켰다. 세 방향의 군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장무진이 중얼거렸다. 완전 포위. 하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3만 대군. 그 거대한 군대가. 그의 말이 낮게 떨어졌다. 내일 밤이면 도망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멀리 남쪽 하늘에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평야 위에서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막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위강은 아직 몰랐다. 그가 향하고 있는 청하성이 사실은 자신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서게 될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 안개가 평야를 뒤덮고 있었다. 청하성은 거대한 성이었다. 높은 성벽과 넓은 해자가 평야 한가운데 서 있었다. 위강의 군대가 그 앞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에는 아직 햇빛이 닿지 않았다. 3만 군대의 깃발이 안개 속에서 흔들렸다. 위강은 말 위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이 마지막 기회였다. 만약 이곳에서도 공물을 얻지 못한다면 3만 대군은 이 평야에서 버티기 어려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찰. 잠시 후 병사가 돌아왔다. 보고드립니다.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성벽 위에는 병력이 많지 않습니다. 위강의 눈이 가늘어졌다. 또 비어있다는 말인가? 정찰병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일부 병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장수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싸울 상대가 있는 것이다. 위강은 천천히 창을 들어 올렸다. 공성 준비. 거대한 북소리가 평야를 울렸다. 둥둥둥. 3만 군대가 움직였다. 공성탑이 앞으로 나갔고 방패를 든 병사들이 성벽으로 달려갔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청하성의 성벽 위에서도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성벽의 병력은 예상보다 적었다. 위강의 장수가 외쳤다. 장군, 성이 약합니다. 위강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이다. 성문을 부숴라. 공성추가 움직였다. 쿵, 쿵, 쿵.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성문이 부서졌다. 3만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위강의 눈이 갑자기 변했다. 성 안이 너무 넓었다. 그리고 너무 비어 있었다. 거리에는 병사가 거의 없었다. 건물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위강의 등골을 차가운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다. 그때였다. 성 밖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렸다. 부. 위강의 장수들이 돌아봤다. 성벽 위에 있던 깃발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리고 멀리 평야 끝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동시에 나타났다. 동쪽, 서쪽, 남쪽, 세 방향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장수 하나가 외쳤다. 장군, 군대입니다. 위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 되나? 정찰병이 외쳤다. 2만 이상입니다. 다른 방향에서도 함성이 터졌다. 서쪽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올라옵니다. 그 순간 위강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도시, 이 평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가 군대를 끌고 들어온 순간부터 이 거대한 들판은 거대한 사냥터가 되어 있었다. 성벽 위, 검은 옷의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연. 그의 옆에는 장무진이 있었다. 장무진이 평야를 바라보며 말했다. 3만이다. 저걸 정말 막을 수 있겠나? 하연의 시선은 이미 전장을 읽고 있었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낮게 떨어졌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벽 위에서 붉은 깃발이 올라갔다. 그것은 신호였다. 평야의 세 방향에서 동시에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강의 군대는 성 안에 갇혀 있었다. 뒤에는 성벽, 앞에는 다가오는 군대. 도망칠 길은 없었다. 장수 하나가 외쳤다. 장군,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강은 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성벽 위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를 발견했다. 검은 옷, 손에는 부채,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람. 위강이 낮게 중얼거렸다. 너냐?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이 모든 판을 짠 자가. 성벽 위에서 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바람이 불었다. 전장의 깃발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하연이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시작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수만의 군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화살이 하늘을 가렸고 기병대가 평야를 가르며 달려왔다. 청하성 아래에서 거대한 전쟁이 폭발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천하는 단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검을 들지 않고 군대를 이끌지 않고 전쟁을 설계한 한 사람. 그림자 속의 책사. 그리고 이 전투는 그가 세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남기는 첫 번째 전설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승리 뒤에 더 거대한 전쟁과 더 위험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